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얼마 전에 빈센트 오디오의 SV737과 SV700에 대한 할인 소식을 알려드렸었죠. 오늘과 거의 비슷한 포지션으로 놓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빈센트 오디오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가격대의 200만원대와 300만원대에서 앰프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빈센트 오디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니슨 리서치 그리고 아캄까지 곁들여서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한창 시절에는 200만원 전후의 가격대에서는 영국제 오디오 제품들이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는 브랜드는 차치하고요, 성향 자체로만 보자면은 그 과거의 전형적인 영국적인 성향의 오디오 제품들은 거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국 브랜드 자체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전통적인 영국 브랜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가 네임 오디오, 그 다음으로는 아캄도 저희로서는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죠. 엄밀히 따지면 두 브랜드 다 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 브랜드 외에는 많이 잊혀졌죠. 과거에는 영국 브랜드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중국으로 많이 팔려버렸고요. 그리고 네임 오디오와 아캄의 경우에도 사실상 과거의 전형적인 영국적인 성향의 앰프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임 오디오는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올인원 앰프 위주로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아캄의 경우에는 과거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제작을 하던 FMJ 시리즈, 그 당시에 제작을 하던 방식을 아예 탈피를 해서 증폭 방식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죠. 그래서 요즘은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는 거의 생산을 안 하고 있죠. 이거는 마치 과거에는 내연기관 차량만 만들던 브랜드가 현재는 내연기관 차량은 아예 생산을 포기를 하고 전기차로 완전히 그냥 플랫폼을 싹 다 바꿔버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아캄을 썼었는데 정말 좋았지, 아캄은 이런 점이 좋아, 과거의 기준으로 아캄을 지금 평가를 하면은 전혀 안 맞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증폭 방식이 아예 달라졌고, 과거에 아캄이 명성을 쌓았던 때와 완전히 음색 성향도 달라요. 오히려 같은 브랜드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성향 자체가 많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증폭 방식도 바뀌었지만은 어찌됐든 요즘의 대세는 올인원 방식이죠. 한 대로 어떻게 끝낼 수 있느냐, 기능을 얼마만큼 잘 쾌적하게 구현을 잘 시켰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25년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을 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30년 전부터 이 가격대 앰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익숙하게 많이 사용을 해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 브랜드를 모아서 그런 제품들을 왜 추천을 하는지, 어떤 특성들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품 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A라는 제품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B 방식이 좋다고 하고,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 좋다는 제품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업체마다 좋다는 제품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것은 오디오 쪽에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팩트라는 게 근거가 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남들이 좋다라는 제품만 보고 구매할 것도 아니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을 무조건 100% 신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요즘 누가 실명을 까면서 답변을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부 그냥 일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업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그거를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앰프의 성능을 판별할 수 있는, 앰프의 기본기를 판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 팩트, 이거를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팩트를 믿으세요. 팩트를. 저는 일단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선택을 할 때 제가 전원부 용량을 꼭 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전원부 용량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전원부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 트로이달 트랜스는 트랜스의 형태 중 하나예요. 트로이달 트랜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트로이달 트랜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트로이달 트랜스가 이제 앰프의 심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펌핑을 하면서 모든 신체에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피가 이동을 하면서 피 안에 이제 산소와 각종 영양분과 에너지를 함께 온 몸에 이렇게 분배를 하는, 보내주는,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뇌를 빼고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앰프가 하는 역할이 증폭을 하는 역할이죠. 증폭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류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이 이 트로이달 트랜스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디오에 대해서 특히 앰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치적인 출력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수치적인 출력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 출력을 굉장히 온전하게 질적으로 우수하게 내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전원부 부품이 얼마만큼 좋은가. 일반적으로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예컨대 100W의 순수한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트랜스의 용량이 그거의 2배 정도는 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들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앰프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를 지키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 좀 더 질 좋은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3배, 4배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컨대 100W 출력을 정말 질 좋게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트랜스의 용량이 300VA에서 400VA까지 되는 것이 고급 앰프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대의 대부분의 앰프들, 우리가 실제로 구매를 할 때 200만 원 미만에서 구매를 하는 대부분의 앰프들이 제가 그래도 조사를 대부분 해봤거든요. 300V가 넘는 제품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200V에서 250V 내외입니다. 100만 원대 앰프들은.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앰프들은 적게는 400V에서 많게는 800V 트로이달 트랜스를 탑재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무조건 적혀져 있는 출력이 높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출력이 질이 좋아야죠. 질이 떨어지는 출력은 높아봤자 소음에 가까운 겁니다. 자, 일단 빈센트 오디오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오디오의 이 제품은 737 단종입니다. 사실상 빈센트 오디오의 대표 제품이 237MK2라고 있죠. 이 제품하고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제품보다 높이가 살짝 낮아요. 이 제품이 부피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디자인적으로 혼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은 SV700으로 좀 더 고급 제품이고요. 부피부터가 다르죠. 무게도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들이 통풍구 위로 보시면은 동그랗게 이게 트로이달 트랜스가 커다랗게 보입니다. 근데 이 트로이달 트랜스가 500V예요. 산술적으로는 좀 질이 떨어지더라도 500W 출력까지도 내는 게 가능한 부품을 탑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질이 좋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출력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500W로 설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500W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3분의 1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유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참고로 이 제품의 출력이 180W, 그러면은 180W를 곱하기 2를 하거나 최대 곱하기 3 정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180W를 곱하기 2를 하면은 360V, 360짜리 트랜스를 탑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곱하기 3을 하면은 540이 됩니까? 그러면은 얼추 한 3배에 가까운 용량을 탑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전원부 부품의 용량 자체는 출중하게 탑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제품보다 한 단계 아래 제품인 237MK2도 500V예요. 그래서 이 제품과 237MK2하고 무게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한 1k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이 성능이 더 우수한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빈센트 오디오 SV237MK2에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이 현재 단종이 되어서 단종 직전에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현재 20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지, 200만 원대에 계속 판매를 할 것 같으면 수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의 해외 가격이 정확하게 공식 소비자 가격이 4,000달러입니다. 4,000달러를 단순히 그냥 환율 적용만 하더라도 그래도 다행히도 최근에 환율이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자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58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현재는 거의 반값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판매할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판매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 정도 가격이면은 237 가격이에요. 237 가격. 237도 해외 가격이 3,000달러에서 3,500달러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37MK2의 가격도 우리나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어찌됐든 237MK2도 500V의 트랜스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앰프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요, 오디오 초보자분들께서 단순 출력만 보시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질감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몇십만 원만 저렴해지더라도 2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트랜스의 용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반 이하면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트랜스의 용량이 3,400V 위로 올라가는 것과 200V는 정말 그 질감의 차이라든지 사운드의 묵직함의 차이라든지 사운드의 밀도의 차이라든지 전체 풍부함이나 정보량의 차이에서 체감 차이가 못 느끼기가 힘들 정도로 금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0만 원 미만의 앰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트랜스 용량이 200에서 250V 전후예요. 그리고 트랜스 용량뿐만이 아니라 전환된 전류를 잠시 동안 모아놓을 수 있는 이 콘덴서라는 게 있죠.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이 캐패시터의 용량의 경우에도 지금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6만 혹은 8만 마이크로페러 그런 정도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200만 원 미만의 앰프들의 경우에는 그 뭐 2만? 그 정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증폭 TR의 개수의 경우에도 200만 원 미만 제품들의 경우에는 4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한 8개 그 정도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의 물량 투입에 있어서도 그런 정도 차이가 나고 기본기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 투입에서 이런 정도가 차이가 나면은요. 물론 이제 지금 빈센트 오디오의 제품들은 출력도 높죠. 지금 이 제품이 180W고 이 제품보다 한 단계 아래 제품인 SV237MK2가 150W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출력 자체도 높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뻥 출력이 아니라 단순히 질감이 떨어지는 출력이 아니라 그 출력 대비 거의 3배에 달하는 트랜스 용량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기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앰프 설계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사운드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운드의 묵직함이 당장이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하는 3가지 브랜드는 취향에 따라서도 제가 구분을 명확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앰프를 사용하시다가 빈센트 오디오로 앰프를 바꾸시는 순간 사운드의 깊이감과 묵직함이 많이 달라져요. 나는 사운드 자체를 좀 음색 톤을 바닥으로 이렇게 쫙 깔면서 좀 중후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D클래스 방식의 앰프 쓰지 마시고요. 이런 류의 앰프로 바꾸시는 순간 원하는 사운드로의 변화가 체감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소리의 두께감도 많이 바뀌어요. 지금 이런 정도의 앰프를 사용을 하셨을 때 일반적인 D클래스 방식의 올인원 앰프에 비해서 보컬 음악의 목소리 톤이라든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로 현악기를 재생하면 소리가 깨끗하긴 하지만 약간 앙칼지면서 너무 얇죠. 소리의 정보량이라든지 질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품위가 떨어지죠. 오히려 소리가 깨끗하게 느껴지고 투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훨씬 더 가벼운 D클래스 방식이 더 소리가 깨끗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소리가 정말 질감이 풍부하면서 좀 미끈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포근하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풍부한 사운드. 그러면서도 중저역은 밑으로 쫙 좀 낮게 깔리면서 좀 깊이감이 있고 중후하고 중량감이 있는 그런 사운드. 그러면서도 낮은 대역이 좀 안정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운드가 안정적이면서도 좀 그윽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고급지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런 느낌의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앰프가 바로 빈센트 오디오입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앰프들이 일반 단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든지 혹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아니라 동일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하고도 좀 다른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요 앞에 이제 진공관 빨갛게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뒤에 다른 진공관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237MK2는 진공관이 2개인가 4개인가 들어가고요. 737 같은 경우는 뭐 한 2개인가 더 들어가는 것 같고 SV700 같은 경우에는 6개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급 기종일수록 진공관이 숫자가 더 여러 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진공관을 통해서 출력을 이렇게 증폭을 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진공관으로 열이 많이 나면서 증폭을 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히 이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의 앰프들이 단순 TR 앰프, 여기서 말하는 단순 TR 앰프라는 것은 트랜지스터라든지 IC 소자들로만 이루어진 앰프를 보고 저는 이제 단순 TR 앰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IC 소자라는 것은 다 전자 소자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진공관이라는 것은 전자 소자라기보다는 순수 아날로그 소자죠. 진공관이 들어가면 약간의 착색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음악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착색이라는 요소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악을 즐기거나 미술을 즐기거나 예술을 즐기거나 감성에 의해서 호불호가 달라지는 영역을 따지는데 무조건 정확한 것만 미덕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유니슨 리서치라든지 이런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의 앰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제작자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진공관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사운드가 질감이 좋아지고 단순 TR 앰프로만 만들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운드가 풍부해진대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250만 원 미만 앰프 80종 리뷰도 제가 한 번에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 정도 가격대 앰프들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의 앰프와 단순 TR 앰프와 비교를 해보면요, 질감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확실히 진공관이 들어간 앰프들이 사운드의 표현력이 풍부하고요, 더 진해요. 흔한 표현으로 좀 더 진합니다. 중저음도 좀 더 포근하게 나오고요, 감미롭게 나오고 당연히 좀 더 따스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500V 암페어의 트로이달 트랜스가 탑재가 되면서 무게가 기본적으로 20kg이 넘으면서 전원부 캐패시터도 충분한 만큼 탑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방열판 고출력을 원활하게 내기 위해서는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열이 안 나는 앰프는 성능이 떨어지는 앰프입니다. 여러분들 열 나는 거에 대해서 기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공관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음악적이면서도 풍부하면서도 깊고 진한 사운드를 내게끔 만들어진 앰프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제가 제품 리뷰를 전문적으로 해온 지가 한 25년가량 됐다라고 친다면은 사실상 제가 잘 모르는 이름 없는 중국제 앰프들을 제외한다라면은 일제 앰프까지 포함해서도 이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앰프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737이나 SV700 말고도 237MK2라는 제품이 이 제품하고 거의 비슷한 제품이 있죠. 그 제품도 가성비가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유니슨 리서치는 뭐가 또 다른가?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것도 동일한 설계 방식입니다. 기본 방식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음색 성향도 얼추 넓게 보자면은 비슷한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빈센트 오디오와 유니슨 리서치가 비교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빈센트 오디오와 유니슨 리서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소리가 좀 더 풍부하고 묵직하냐, 좀 더 중량감 있게 나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빈센트 오디오가 좀 더 장점이 있고요. 근본적인 구동력,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빈센트 오디오가 조금 더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음색적인 매력을 따진다라면은 좀 더 미묘하면서도 좀 더 감성적인 음색적인 매력이 있느냐, 그런 측면으로 따진다라면은 유니슨 리서치가 좀 더 낫습니다. 유니슨 리서치 제품도 물량 투입에 있어서는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는 정도죠. 지금 이 유니코 누오보입니다. 유니코 프리모도 있고 유니코 누오보도 있습니다만은 디자인은 동일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유니코 누오보를 훨씬 더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유니코 누오보도 무게가 이제 부피가 좀 더 작기 때문에 20kg이 넘어가지는 않지만은 이 제품도 무게가 한 16, 17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트로이달 트랜스는 빈센트 오디오보다는 100V 암페어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 제품도 400V 암페어나 됩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보다 조금만 가격이 저렴해지더라도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300V 암페어가 되는 게 아니라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200V 암페어로 줄어버립니다. 가격은 조금 빠졌는데 전후부 용량은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유니슨 리서치 앰프들의 내부가 공개된 사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누오보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콘덴서, 전후부 캐패시터 같은 경우도 빨간색으로 다른 브랜드에는 안 들어있는 부품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용량이 8만 마이크로페럿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만 마이크로페럿이면은 이 동급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공관은 채널별로 하나씩 해서 듀얼이 박혀져 있고, 그리고 TR의 개수, 증폭 트랜지스터죠. 실질적으로 증폭을 하는 핵심 소자입니다. 이것도 200만 원 미만 제품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푸시풀 방식으로 채널당 2개씩 해가지고 총 4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8개 들어가는 앰프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유니코 누오보는 8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각 채널별로 4개씩 탑재를 해서 2개 채널이면 8개로 작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유니코 프리모하고 동일하게 생겼고 비교적 좀 슬림한 디자인이긴 합니다만은 물량 투입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 수준인 게 분명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는요. 그리고 유니코 90이 있죠. 저희 채널에서는 유니코 150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유니코 90도 물량 투입은 출중합니다. 트로이달 트랜스의 용량은 유니코 150하고 동일해요. 무려 800V 암페어입니다. 지금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가격은 그냥 완전히 헐값이에요. 헐값.
그냥 가성비를 논할 필요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게 맞아요. 800V 암페어 트루렐 트랜스가 탑재가 되고 이 정도로 출중하게 물량 투입이 각 채널별로 진공한 6개 들어가 있고, 얘는 증폭 TR이 아마 각 채널별로 8개씩 해가지고 16개가 탑재가 됐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제품이 300만 원대에 판매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그냥 300만 원대도 아니고 지금은 300만 원 초반대죠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유인스니더치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급 최고 수준의 물량 투입인 게 맞죠. 그리고 리모컨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제작을 했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단조로운 것은 맞지만은 마감 품질 자체는 고급이에요. 빈센트 오디오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마감 품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시각적인 디자인과 마감 품질은 별개입니다. 별개. 비닐 시트지로 만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든지 하더라도 시각적인 디자인은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고급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고급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감 품질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마감 품질이. 그리고 유인스니더치가 또 대단한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이 제품들을 전부 다 유인스니더치 이탈리아 본사에서 직접 생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코 누오보 정도 되는 제품의 우리나라 가격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음질이 어떤 제품이 더 낫냐, 어떤 제품이 어떤 특성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매칭을 해야 되는 스피커의 종류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는데요. 구동력의 차이는 빈센트 오디오가 약간 더 낫고 물량 투입도 빈센트 오디오가 조금 더 나은 것이 맞죠. 그래서 내가 구동하기가 좀 어려운 스피커, 일반적으로 좀 대형 스피커, 부피가 큰 스피커를 사용하면서 취향 자체에도 나는 좀 더 묵직하고 중후한 사운드, 음역대 자체가 좀 낮게 쫙 깔리면서 풍부하게 나오는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빈센트 오디오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하고는 다르게 유인스니더치 앰프도 구동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지만은 중저음이 중후하면서도 미끈하게 나오기보다는 중역대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담백한 듯 하면서도 적절하게 부드러움과 기름기가 살짝 섞여져 있는 듯한 그런 예쁘면서도 좀 우아한 사운드, 결의 느낌이 어찌됐든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사운드, 섬세하고 따스하고 좀 더 미끄러지는 듯한 톤의 그런 중역대를 느끼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은 유인스니더치가 좀 더 유리합니다. 와피델 에보 시리즈라든지 리본 트위터가 탑재된 스피커들이 거의 대부분이 소리 성향이 약간 밝아요. 밝고 하이톤이에요. 박스형 스피커 중에서는 리크 오디오의 샌드위치 250, 300만 원대 스피커죠. 우프 유닛이 11인치나 돼요. 우프 유닛이 11인치가 되는데 저음이 안 나온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혹은 소위 말하자면 BBC 모니터 스피커라는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하베스라든지 뭐 그라함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그리고 뭐 오래된 스피커들 중에서도 그런 류의 스피커들 많이 있어요. 100만 원대 앰프는 편의성 때문에 가성비 위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사실상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아봤자 100만 원을 더 투자하면은 이런 앰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부 물량 투입도 2배가 되고, 앰프를 최소한 이런 정도로만 매칭을 해서 바꿔서 음질을 들어보시면은요, 질감의 차이라든지 소리의 깊이감, 그리고 표현력, 부드러우면서도 정말 유연하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섬세함의 차이, 그리고 그전에는 소리가 약간 가벼웠고 저음도 좀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소리의 이음새가 달라집니다. 고음에서부터 중역대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중역대에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저음으로 이어지는 그 느낌이 달라요. 근데 앰프가 100만 원대가 되면 앰프가 힘이 없고 부드러운 성향이 아니고 앰프가 유연성이 떨어지는 앰프들, 구동력이 떨어지는 앰프들을 매칭을 하면은 중고역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저음으로 이어지면서 이 매끄러움이 없어요. 장르에 따라서, 소스에 따라서는 저음이 이어지다가 뚝 끊겼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저음이 쿵 하면서 나오는 소스들이 있고, 어떤 다른 소스들 같은 경우는 중역대는 깨끗하게 나오다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 저음이 그냥 상실돼 버려요. 저음이 아예 그냥 삭제가 돼 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피커를 평가를 하시면 안 되죠. 구동력이 약한 앰프를 매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음악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구동력을 갖추고 있는 앰프를 사용을 하려면 저는 커트라인 수준으로 이런 정도의 앰프를 추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이 이보다 조금 더 저렴한 앰프들에 비해서 물량 투입이라든지 스펙적으로 더 낫다라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 가지 근거를 댔습니까? 트루렐 트랜스 용량 이야기 말씀드렸죠.
콘덴서 용량, 캐패시터 콘덴서 용량 말씀드렸죠.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탈리아에서 직접 생산을 하면서 흔한 중국제 브랜드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닌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이 많이 사용을 되었다. 문도르프 콘덴서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기에다가 단순히 그냥 물량 투입만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색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는 음색이에요. 계속 이런 류의 앰프가 계속 출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좋은 가격에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단종이 되어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품을 추천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비교적 구동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동하기가 어렵다, 쉽다 이 개념 자체도 좀 모호한 개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 성향 자체가 좀 딱딱한 애들, 아니면은 좀 중저음을 재생할 때 그 중저음이 너무 무겁게 재생되는 애들, 그런 스피커들을 제어하고 소리 자체가 좀 쉽게 나와주는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피커들하고 매칭해서 들어보면은요, 개방적이고 밝고 소리가 쉽게 나오는 스피커들일수록 앰프의 음색 반영이 잘 이루어집니다. 스피커가 재생하는 소리 자체에 잘 배어져서 나와요. 그러면 이 유연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말랑말랑하면서도 적당히 쫀득쫀득한 그 느낌, 중저음이 함께 같이 나와주는데 그 중저음의 느낌이 말랑말랑하면서도 쫀득쫀득해요. 적당하게. 그 느낌이 너무 감성적으로 듣기가 좋아요. 대체로 이제 남자 목소리보다는 우리가 여성 보컬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의 목소리 자체가 단순히 그냥 디지털적으로 느껴진다거나 인스턴트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보들보들하게 느껴져요. 말랑말랑 쫀득쫀득하면서도 보들보들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실제 목소리인 거예요. 그게 유인슬 리너치를 추천하는 가장 큰 장점이자 근거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한 좀 묵직한 앰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피는 슬림해졌는데요. 아캄 앰프는 어떤 점이 다른가? 먼저 소개해드린 앰프들의 경우에는 진공관을 탑재를 하고 있는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의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들이고요. 지금 아캄 제품의 경우에는 SA35 그리고 A25 플러스입니다. SA35가 대표 제품이고 A25까지는 G 클래스 방식입니다. 세 가지 앰프 브랜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좀 묵직하고 중후하고 중저음이 미끈하게 잘 나오는 느낌을 좋아하신다 그러시면은 빈센트 오디오가 어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음색이 좀 더 예쁘면서 좀 더 유연하면서 감미로우면서 좀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선호하신다 그러면 유인슬 리너치가 좀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중저음은 살짝 빠지더라도, 소리의 묵직한 느낌은 살짝 빠지더라도 소리가 일단은 정확해야 되고 좀 더 선명해야 되고 청량감이 있어야 되고 좀 더 투명해야 되고 좀 더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중저음의 표현력도 빠르고 정확하고 단단하고 정교한 느낌이 있는 사운드를 선호하신다 그러시면 아캄이 훨씬 더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자면 좀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소개해드렸던 유인슬 리너치라든지 빈센트 오디오의 경우에도 시장 내에서 그렇게까지 대세라고 볼 만큼 인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동급 최고 수준인 것은 맞지만은 요즘 그 가격대까지도 성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디자인과 편의성에 의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대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인슬 리너치나 특히 빈센트 오디오 같은 경우가 동급 최고의 물량 투입이 이루어지면서 성능적으로나 음질적으로나 음악성으로 보더라도 좋은 앰프인 것은 맞는데, 일단은 올인원 앰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시장을 이런 아캄 같은, 아캄 말고도 뭐 캠브리지 오디오도 있죠, 나드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네임 오디오도 있죠, 이런 올인원 앰프들에 의해서 거의 잠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능을 따지기보다 사실상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은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은 취향에 따라서는 무조건 아캄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기능을 떠나서 음질이나 소리 성향을 따진다라면은 취향에 따라서는 빈센트 오디오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나는 음색이 좀 더 감성적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유인슬 리너치가 또 너무 만족스러운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음질적인 부분이라든지 물량 투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보기도 전에 대부분의 새로 오디오를 신품으로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은 그냥 올인원 앰프 선에서 그냥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물량 투입이 얼마만큼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뭐 트랜스 용량이 뭐 500V 암페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TR을 몇 개를 썼기 때문에 더 음질이 좋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럴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캄의 G클래스 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D클래스 방식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 강력하긴 하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D클래스 방식의 앰프와 아캄의 SA35 정도 되는 G클래스 방식의 앰프와 빈센트나 유인슨 리서치 같은 전형적인 그런 소리를 좀 풍부하게 내주는 앰프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차이점이 정말 너무나 명확하죠. 아캄의 G클래스 방식은 근본적인 작동 원리는 AB 클래스 방식입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을 할 때 과거의 전형적인 영국적인 성향의 음질을 추구하는 오디오들은 요즘 맥을 못 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형적인 영국적인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메가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캄은 그런 전형적인 영국적인 성향을 벗어 던지고 오디오적으로 한결 더 고성능화된 성향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B 클래스 방식과 증폭 원리 자체는 비슷하지만은 고출력 증폭 레일을 새로 설계를 해서 마치 자동차로 치자면은 자연흡기 방식이 아니라 터보 방식처럼 작동을 하게끔 고출력부와 일반 출력부가 동시에 작동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한 차원 높은 방식의 회로 설계의 앰프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에 비해서는 한결 오디오적인 쾌감이나 오디오적인 기교나 오디오적인 테크니컬이 뛰어난 소리를 내주고요. D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의 청명함이나 소리의 투명도라든지 깔끔한 느낌도 전혀 뒤지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중고음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쫙 이렇게 쪼여주는 느낌도 월등히 뛰어나고, 중저음을 단단하게 표현해주는 능력도 일반적인 D클래스 방식에 비해서 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캄의 G클래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인원 앰프다 아니다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저희 채널을 조금만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아실 테고요. 무엇보다도 올인원 앰프로서의 기능성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선택의 판가름이 나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음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질이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너무나 극명하게 쉽게 갈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찌됐든 사운드의 스피드, 다이나믹, 정확성, 무슨 뭐 분해력, 해상력 이거보다는 나는 약간 올드한 스타일을 좋아해. 감미롭고 풍성하고 그런 느낌이 좀 음악 듣기에 편하지 않나? 저음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음악 듣기에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유인슨 리서치나 빈센트 사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반대로 취향이 좀 다르신 분들은 중저음이 많이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일단 중고음이 좀 깨끗해야 되지 않나? 정교함도 좋아야 되고 해상력도 좋아야 그게 객관적으로 음질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음의 느낌에 있어서도 저음이 어찌됐든 좀 묵직하고 중후하고 그윽하고 풍성하게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빈센트나 유인슨 리서치 사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아니 저음이 무턱대고 그냥 많이만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은 퍼대대하게 퍼지잖아, 잘못하면 붐이 발생해가지고 소리가 답답해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치고 빠질 때 정확하게 딱 치고 빠져줘야 되고, 다이나믹하면서도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단단한 저음이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캄이 최고예요. 제가 정말 분석을 많이 봤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특성, 거기에서 진짜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양쪽 취향을 가지고 계신, 다른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상반된 다른 취향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서로 나쁜 제품이 아니라 서로 그냥 성향이 다른 제품이다, 취향이 달라지면은 각자 좋은 제품들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캄 위주로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실제로 좀 구동이 어려워지는 스피커라든지 소리에 울림이 좀 많은 스피커들, 여기서 말하는 울림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통울림을 말할 수 있겠죠. 옛날 스타일의 스피커들이 좀 통울림이 많았죠. 왜냐, 옛날에는 앰프 성능이 좀 부실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고급 오디오를 쓴다는 것은 넓은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넓은 집에서 앰프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저음이 많이, 그러면서도 묵직하게 나와주는 사운드가 좋은 사운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스피커들이 최대한 통울림이 많이 울렁거리게끔 많이 나오게끔 제작된 스피커들이 많았었죠. 현대화가 되면서
이제 8, 90년대에 지나면서 전자음악이 또 대세가 되고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좋은 음질에 대한 기준도 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사운드의 정확성이라는 게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에다가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좀 울림을 더 증폭을 시키는, 과거에는 울림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리가 풍부해지고 소리가 묵직해지고 그윽해지고 풍성해진다는 의미니까, 그런 스타일의 앰프를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에 물리게 되면은 많은 울림의 사운드가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소리의 정확성이라는 것은 심히 좀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부밍이 발생하게 되죠. 부밍이라는 것은 누가 듣더라도 그거는 기분 좋은 소리 특성이 아니죠. 불필요하게 특정 저음역대가 부스팅이 되어가지고 마치 막 오바이트가 나오는 것처럼 막 과도하게 울리는 소리니까요. 과도하게 울림이 너무 많아지게 되다 보면은 일종의 이제 마스킹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스킹이라는 게 이제 중저음역대가 소리의 정확함을 표현을 해야 되는 중역대를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른 음역대를 덮어버린다, 다른 음역대를 좀 해치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 울림이 많은 특성의 오디오 제품들이 그런 현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윈슨 리서치나 빈센트 오디오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중립적인 오디오 제품이 좋냐 안 좋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립적인 오디오 제품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립적인 오디오가 무슨 잘못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환경 자체가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지극히 중립적인 오디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 자체에서는 그 중립적인 매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환경 자체도 별로지만은 하이엔드급 스피커라든지 좀 까다로운 스피커를 대부분 선택한 후에 중립적인 앰프를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기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기본기는 이제 구동력도 이제 기본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기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저렴한 앰프를 매칭을 하는데 그냥 중립적이다라고 하니까 앰프의 그레이드 자체는 떨어지지만은 성향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하니까, 중립적이라고 하니까 매칭하면 중립적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중립적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평탄하고 단점이 없는 그런 거를 보고 중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중립적인 성향이라고 하면은 그게 단점이 없는 성향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이파이 오디오에서 구동이 안 되는 스피커에 구동력이 떨어지는 중립적인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가 제일 재미없고 제일 매갈이없고 제일 심심하고 제일 답답한 사운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앰프의 그레이드가 조금 낮더라도 오히려 착색이 있는 앰프를 매칭을 해버리면요, 그 착색이 우선적으로 먼저 일종의 연출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착색으로 포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착색 자체가 내 개인적인 취향상 싫어하는 착색이다, 그러면 그 제품을 선택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윈슨 리서치나 빈센트 오디오의 성향 자체는 중립적인 성향이 아니라 윈슨 리서치를 매칭을 했더니 기름기가 흐리네, 소리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말랑말랑하면서도 부드럽고 유연하고 감미롭네, 이게 착색이에요. 착색인데 약간 구동하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는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그 착색이 먼저 나와줘 버리니까, 그걸로 덮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게 중립적이냐 아니냐, 단점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그 음색 때문에 듣게 되는 거예요. 빈센트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빈센트 오디오가 물량 투입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얘가 정확하냐 아니냐, 착색이 있냐 없냐, 중립적이냐 아니냐, 단점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이전에 빈센트 오디오를 딱 매칭을 했을 때 중저음이 묵직하고 미끈하고 그러면서도 풍성하고 풍요하고, 이것도 다 어떻게 보자면 착색이에요.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착색 자체가 일단 매력적으로 느껴져 버리면, 그 음색의 튜닝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껴져 버리면 중립적이다 아니다, 단점이 있다 없다, 그게 별로 귀에 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중립적인기보다는 오히려 심하게 착색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이거예요. 윈슨 리서치와 빈센트 오디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다른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앰프 브랜드들에 비해서 물량 투입도 좀 더 풍부하게 함으로 해서 기본기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소리의 풍성함 자체에도 더 우수하거니와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작을 함으로 해서 질감이나 음색적인 매력도 더 풍부하게끔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일반적인 TR 앰프나 일반적으로 중립적이다라는 앰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착색이 많이 가미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착색이 매력적으로 들리고 음악성이 더 풍부하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중립적이다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중립적인 게 별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빈센트 오디오나 유인슨 리서치처럼 착색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음색을 좀 과도하게 음색적이거나 과도하게 중저음이 많이 나오는 성향이 항상 또 옳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항상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면서 오디오적인 기교가 뛰어난 대안도 마련을 해놔야 되겠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소리가 좀 얇고 가볍고 차갑고 인위적이고 중저음이 앙상하게 느껴지는, 중저음이 가볍게 느껴지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보다는 아캄의 G클래스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성능이나 음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캄의 좀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소리의 풍성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저음의 양감이 좀 빠지는 게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해결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스피커를 큰 거를 매칭을 하세요. 소리가 풍성한 걸 좋아하시면은 얘는 앰프적인 성능 자체는 고성능이 맞아요. 소리를 정교하면서도 타이트하면서도 짜릿하고 시원하게 쫙 뻗어주는 능력도 좋고 중저음을 단단하면서도 강력하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컨트롤 해주는 능력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감이 좀 아쉽다 생각하시면 스피커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15인치 우퍼 유닛이 탑재된 스피커도 200만 원 초반이면 사죠. 8인치, 10인치 우퍼 유닛이 탑재된 스피커들도 별로 비싸지 않은 가격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브랜드를 따지기보다는 소리의 양감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소리의 양감을 많이 낼 수 있는 스피커는 저렴한 가격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저음이 좀 많이 나오는 걸 원한다. 나는 좀 사운드가 풍성한 사운드를 원한다. 한 사이즈만 더 큰 걸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 공간 대비 한 사이즈만 더 큰 걸로 사시면서 비용 투자를 기존 작은 스피커에 비해서 비용 투자를 한 20%나 30% 정도만 더 하시면 되는 거고, 앰프 자체는 이렇게 오디오적으로 컨트롤 능력이 뛰어난 제품, 단단하고 정교하고 정확하고 스피드감이 있는 성향, 그러면서도 중저음도 단단하고 다이나믹하게 내줄 수 있는 성향을 매칭을 하면 가장 단점이 없는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캄의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또 한 가지 또 특혜가 있죠. D랑 라이브 오토 세팅을 돌린 다음에 EQ 조정이 또 따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아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음이 좀 덜 나오는 게 좀 아쉽다. D락을 먼저 돌린 다음에 저음 부분만 확 올려버리면 돼요. 그럼 저음이 기본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해요. 앰프의 활용법, 앰프의 성향이라든지 앰프의 성능, 앰프의 선호도, 그런 것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참조해서 선택하시면은 실패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겁니다. D클래스 방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중저음이 좀 허전하게 나오는 거는 맞지만은 약간 중저음이 허전하더라도 나는 중저음이 오히려 깔끔하게 느껴져서 더 좋더라. 그러면서 중고음을 훨씬 더 깨끗하게 재생을 해주니까 소리 성향이 좀 가볍더라도 나는 이런 성향이 내 취향에는 마음에 든다. 내 환경에서는 이게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성향이 또 맞으시는 거고요. 오늘 세 가지 브랜드의 좀 각기 색깔이 다른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가격적으로는 개중에 저렴한 제품이 200 중반에서부터 비싼 제품은 300 후반 정도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빈센트 오디오의 737은 단종이고요. 유인슨 리서치 제품들도 다 해외에서는 단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센트 오디오의 237하고 SV700은 계속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인슨 리서치는 아마 머지않아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볼 때는 물량 투입을 꼭 좀 확인들을 하시라. 그리고 요즘은 이제 100만 원대의 올인원 앰프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앰프들이 가성비 위주로, 오디오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앰프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비싼 앰프 쓰셔야 됩니다. 비싼 앰프 쓰셔야 됩니다. 앰프를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앰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아예 오디오 구매하는 것을 포기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최소한 블루투스 기능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별도의 플레이어를 구매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세트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100만 원대의 블루투스 앰프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격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고 가격 때문에 그렇게 세트 매칭을 해놓은 것이지 성능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세트 구성을 해놓은 게 아니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유인슨 리서치나
빈센트 오디오나 뭐 여기 뭐 아캄도 있고요. 이런 정도의 제품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이파이 오디오를 하면서 뭔가 조금 더 다른 음질을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런 정도의 앰프까지는 좀 사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오디오 시장에서는 중간이 없어요. 거의 이제 입문용 시장은 뭐 위모디오라든지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제 제품이라든지 에버솔로 그런 정도 되는 제품들 위주로 훨씬 더 많이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앰프가 블루투스 기능이나 네트워크 기능이 없으면 못 쓰는 제품처럼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앰프 가격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되게 비싼 앰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하이엔드 시장은 또 꾸준하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넘는 앰프들도 꾸준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간 가격대라면은 뭐 한 250만 원에서 한 6, 700만 원 미만 그 정도라고 우리가 상정을 해보자고요. 그 정도 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거니와 경험자분들도 별로 없거니와 그 정도 가격대에 대한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거나 추천을 해달라거나 이렇게 매칭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그 돈 주고 그거를 살 바에는 돈을 더 보태서 확실하게 더 좋은 하이엔드급을 사세요. 어정쩡하게 그 제품을 사느니 돈을 더 보태서 훨씬 더 유명한 브랜드를 사세요. 누구나 로망하는 그 브랜드를 사세요. 근데 누구나 로망하는 그 브랜드가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정통 하이파이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음질을 만드는 매칭법에 대한 이야기나 경험담 같은 게 우리나라 시장이나 우리나라 커뮤니티에 좀 부족해요. 스피커도 저는 정말로 진짜 골수 마니아 분들께서 도전 심리를 가지고 구동하기가 어려운 하이엔드급 스피커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면은 제발 좀 구동 쉬운 스피커를 좀 쓰시라 이거예요. 구동 쉬운 스피커를 쓰신다라고 해서 음질이 후퇴하는 게 아니라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앰프의 성능이 훨씬 더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단점이 없는 더 좋은 음질을 누리실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일반적인 커뮤니티가 됐던지 업체에서도 대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천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일단은 스피커 자체는 센 걸로 매겨놔요. 또 소비자분들의 경우에도 일단은 스피커 자체는 좀 구동이 어렵더라도 스피커 자체는 좀 어려워 보이고 좀 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비싸 보이고 좀 무거워 보이고 그런 스피커를 구매를 해놓으면 일단은 좋은 음질이 보장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피커를 뭐 1000만 원 내외 아니면 1000만 원 넘는 스피커를 구매하신 후에 앰프는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져요. 하는 답변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전형적인 입문용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음악성이나 구동력이나 성능이 뛰어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좀 합리적인 오늘 소개한 이런 제품들을 가능하면은 좀 소비자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고 좀 이용을 해주셔야 그래야 그런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정상 유통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윈스네치, 빈센트 오디오 이런 제품들도 추천을 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 건데 오히려 그런 제품을 또 다른 데서 질문을 하시면은 다른 데에서는 야 주기표가 추천한 제품, 주기표가 할인 판매하는 제품, 주기표가 홍보하는 제품 그 제품은 무조건 나쁜 제품이야. 그 제품은 추천하면 안 돼. 훨씬 더 비싼 제품을 추천을 하면은 비싼 건 둘째 치고도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거 누가 모릅니까? 삼척동자도 당연히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지불을 못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제품도 추천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브랜드 인지도가 좀 낮다는 이유로 디자인이 밋밋하다는 이유로 다른 데서 추천을 많이 안 한다는 이유로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퇴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수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수입을 많이 하면서 가격을 디스카운트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자주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원가가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럼 원가가 인상이 되어서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이 판매를 못하게 되면은 가격을 대폭 올릴 것인가 아니면 수입을 중단할 것인가. 그런데 점점 이제 수입을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 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제품들이 무조건 다 좋다. 무조건 이 제품이 최고다. 무조건 이 제품을 사셔야 된다. 뭐 한 가지 브랜드만, 한 가지 제품만 추천한 게 아니죠. 저는 어떻게든 사용자 여러분들의 취향과 공간 환경과
매칭할 스피커에 따라서 앰프도 다르게 매칭을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이고요. 다른 채널이나 다른 업체에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제품들까지도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